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제주를 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어제부터 경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가금 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한 가운데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 도착한 선박에서 냉동 물류 차량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냉동닭을 싣고 온 차량은 2차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팀이 반입 신고에 따라 허용 지역에서 온 것이 맞는지 확인 작업을 벌입니다. 경북을 제외한 전국의 가금 산물 반입이 금지된 가운데 항만과 공항의 방역 작업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단도 같이 협조가 예전에 2명이 왔었는데 지금 2명이 더 보강이 됐고요. 저희 그 방역 요원도 더 추가로 더 배치해가지고 한 2배 정도 더 늘려서 지금 인력을 더 증원한 상태입니다. 국내 마지막 청정 지역으로 남은 제주도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공항만 방역과 철새도래지 주변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19개 통제 초소와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고 방역 물품 구입과 인력 충원에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축산 부서 차원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차원의 우리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 총체적인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초기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역대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후 보루로 남은 제주도의 청정 지역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부동산 붐을 타고 도내 곳곳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데요. 도심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주민 주거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주택가 이면도로. 낮 시간인데도 골목은 양쪽에 주차된 차들로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지만 양방향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건 이미 오래전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속에 최근 들어선 10층 이상 되는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도심 주차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40제곱미터당 1대 또는 0.9세대당 1대.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7대로 세대 가구당 1대꼴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편법 분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세대에 한 주택은 되는 건데요. 생활주택 같은 경우 3세대, 4세대 입주자들이 조금 이렇게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최근 6년간 제주 시내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560여 동에 14,000여 세대.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2012년 60제곱미터당 1대 기준을 적용받아 지어졌습니다. 2017년부터 한 10년 계획을 잡아서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확보 이런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져야만이 지금 도심형 생활주택 인근에 주차라든지 보행 안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신규 개설과 확장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일반 국도와 우회 국도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 도로와 평화로 등 5개 노선 453km가 지방도로 전환돼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유지 관리해왔습니다. 제주시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예산이 삭감돼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관덕정 광장과 서문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토지 매입 예산 30억 원이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어수선한 시국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전 MBC 최기웅 기자입니다. 9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강길수 씨.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올 들어 매출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님이 뚝 끊긴 데다 연말 모임 특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인건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용 부분이 높은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직원을 한 명 줄인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10월 기준 전국의 음식점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만여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기온까지 뚝 떨어져 썰렁해진 전통시장엔 인적이 끊겼습니다. 지금은 아예 요새 며칠 그냥 싹 끊기네요. 오늘 뭐 돈 10,000원 팔았어요. 한 경제전문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국정 지지도가 10% 하락하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2.9포인트,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2.0포인트 동반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국 상황과 맞물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골목 상권들의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영란법인가 뭐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타격이 많고 또 요즘에 좀 대통령님 하야니 뭐니 해가지고 더 시끄러워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 침체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경우는 자본력으로다가 할인 행사를 해서 손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일반 소상인들은 정말 진짜 어떤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장기적인 불황에 청탁금지법과 최순실 게이트까지 삼중고가 지속되면서 골목 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한옥마을이 강릉에 조성됐습니다.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오죽헌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한옥체험과 전통체험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멋스러운 팔짝 지붕을 얹은 한옥 입구 텐마루를 지나자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꾸민 내부 공간이 나타납니다. 외풍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열과 소음 차단에 현대 건축법이 동원됐고 화장실도 최신 시설로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한 집인데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화장실 각각 2개 돼 있고 너무 좋은데 훈훈하고 아주. 올해 1월 첫 삽을 뜬 강릉 오죽 한옥마을 조성이 마무리됐습니다. 2014년 전국 최초로 신한옥 인증단지 조성 사업에 선정돼 1차로 19동에 32개 실이 완공됐습니다. 다양한 한옥의 지붕 형태와 구조를 살렸고 일부는 전통 온돌 방식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등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형으로 지어진 이른바 미래형 한옥도 한쪽에 선보였습니다. 한옥마을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연말 관광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일반 이용객에게 공개됩니다.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며 크기별로 비수기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2만 원, 성수기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33만 원까지 요금이 책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기간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옥 숙박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오죽헌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우리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율곡 인성교육 청소년 수련원으로 그렇게 활용할 준비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근에 조성 중인 2단계 한옥 전통 체험단지 건립이 마무리돼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네, 출근길 남동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되면서 나오실 땐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오늘도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올라 있습니다. 아침 공기도 대체로 포근한데요. 북부 지역은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종일 17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고요.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에는 비와 안개로 인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앞차와의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삼적도 오후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다소 요란한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는 비가 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노영동 한라대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45살 김모 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가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 33살 조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가 차선 변경을 하다 오토바이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어기는 외국인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범칙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무단 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6천여 명으로 2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7%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제주를 떠나 출국 전 강제 징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에 온 이주민의 75%가 영구 정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가 올 상반기 정착 주민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영구 정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주 동기로는 제주 자연의 매력을 느껴서가 25%로 가장 많고 기존과는 다른 삶이 23.5%, 퇴직 후 새로운 정착지가 12.3% 순이었습니다.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의 만족도는 78%로 집계됐습니다. 농지에 주택 등을 짓는 개발 행위가 늘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개발된 만큼의 면적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는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액은 재작년 331억 원에서 지난해 619억 원, 올 들어서는 96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의 92%는 국세로 편입돼 농지 조성 등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올해 제주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의 연간 생산 유발 효과가 2,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올해 스포츠 대회 참가단의 소비 지출에 따른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가 2,1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70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2,400명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1,2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선수단과 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 분야로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22.5%로 가장 많았고 전문 인력 양성이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